앞서서 그 이경락 그 대표가 그 워낙에 좀 중국 보호무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또 어떤 부분으로 그 좀 문제거리가 좀 있고 있냐면 환경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쓰레기,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좀 정화해주고 뭐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뭐 미국, 그다음에 뭐 호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직접적인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뭐 아마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편의점이라던가 그다음에 무슨 커피숍 같은 데 가보시면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쓰레기화해서 폐기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뭐 먹고 뭐 사고 뭐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쓰레기는 이제 폐 자원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KG ETS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팀 관련된 그러니까 열병합 복합 발전소 이런 부분들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화공단에 있는 염색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온 이제 오폐수, 특히 이제 염색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오폐수 처리를 하면서 또 이제 비용을 받아 나가는 폐수 처리와 관련된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친환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도시광산, 그래서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뭐 가전 제품들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마다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이렇게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었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거나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금속류들, 이 핸드폰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금속류라든가 또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이 폐자원 그리고 상당히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광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KG ETS 같은 경우에도 도시광산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활용을 다시 한번 하면서 또 새롭게 그 원래 물질로서 환산을 그 생산을 다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또 IT 기업이라던가 이런 필요가 있는 기업들한테 재판매를 해나가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나 폐 자원을 사다가 그 매입을 하는데도 돈을 폐기물 처리 비용을 또 받고요. 또 이 부분을 정제해가지고 다시 완성된 어떤 산화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현락 대표가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텅스텐 관련된 부분들이 2017년도부터 지금 조금씩 매출로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올해 말이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2개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이제 전량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텅스텐 관련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텅스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희귀금속 중에 하나인데 이 KT ETS가 이제 폐 자원을 활용한 텅스텐을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재련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도 한 100억 정도 매출을 발생했었지만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규모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는 최근에 보면 이제 환경 관련주 쪽에 뭐 코엔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뭐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약간의 이제 업다운은 있긴 있지만 2016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2017년도 실적이 좋아졌고요. 올해 3분기까지만 봤을 때에도 지금 실적은 다시금 좋아지는 사이클로 지금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저평가 가치된 종목군들에 있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실질적인 이 회사의 가치가 1,000억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3분기를 기준해서 1,500억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5년 사이에 50% 정도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한 거죠. 반면에 이 회사의 주가는 거꾸로 주가가 이제 조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회사의 주식이 왜 이렇게 못 갈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좀 붐업이 됐었던 것들이 이제 재지 관련주들, 그 펄프라던가 또 상업용 재지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펄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 수입 자체를 이제 금지하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성장성이 없다고 치부가 됐었던 제지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또 고체와 관련된 이
자원에 대한 그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입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서 이제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한동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이번에 그 바이오 중유와 관련된 부분들의 수주 소식과 함께 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좀 조정을 받았으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뭐 못 살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150억 정도, 3,15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하락하기 이전의 가격이었던 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